터와 인연. 인간의 움직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의 에너지가 꽉 차올라서 물질화가 이루어질 때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생각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 무의식에 각인이 되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난다. 물론 자신이 강한 의지를 내어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즉, 행동이란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생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는 곳과 밟는 땅 또한 우연히 밟는 땅이 아니다.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생각이 자신을 어떤 시간, 어떤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다. 한 번 밟았던 터는 또다시 그곳을 또 밟게 되는 특징이 있다. 자신이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그 터는 자신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터에서 받아야 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터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듯 터와 인간도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인간의 발과 땅이 손뼉을 치듯 마주하면서 지기의 정보를 무의식 중에 교환을 한다. 이때 땅과 인간 간의 자력이 형성된다. 여기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볼텍스가 형성되면서 주변의 기운들을 끌어당겨 거대한 에너지장을 만들어버린다. 천기는 머리를 통해 들어오고 인간의 기는 발을 통해 땅으로 내려보낸다. 반대로 땅의 기운인 지기는 다시 발을 통해 인간에게 들어온다.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지점이 가슴이다. 지금 현재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는 자신만의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다. 오래 머물수록 그 터는 자신만의 색깔이 강해진다. 터를 비롯한 나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의 기운을 옮기는 것은 인간과 동물에 의해 옮겨진다. 비슷한 기운은 비슷한 기운끼리 모이듯 어느 특정 터는 특정 목적의 사람들이 모인다. 도시계획과 같은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터의 에너지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과 맞는 장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이 어우러진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멋진 건물이 들어서 있는 문명화된 도시를 좋아한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과 맞는 지역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터라는 것은 인간에게 특정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터의 기운에 따라 인간의 성품이나 성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체로 산이나 강 등 자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이 많고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빽빽한 도시 건물 속에서 자란 사람은 조금은 이기적이고 의심이 많은 편이다. 환경이 사람의 기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나는 터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도 우연한 만남이 없듯 땅과 사람도 우연한 만남이란 없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땅도 특정 전생의 시대에 밟았던 땅일 수 있다. 외국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며 전생의 연으로 왠지 모르게 당겨지는 것이다. 터와 인연의 힘. 지방이나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터를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역을 뜨려면 공부를 잘해서 수도권으로 학교를 다니든가 취직을 해서 지역을 옮기든가 해야만 그 터를 벗어날 수 있다. 때때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치 자석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는 것처럼 매우 큰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절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오랜 세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그 터를 떠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을 터이고, 터에 형성된 에너지장에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털을 떠날 때는 외부에서 강한 힘이 들어와야만 그 털을 떠날 수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연의 힘이다. 인연이 들어와야 그 인력으로 털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생성되는 것이다. 털을 떠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죽어서 떠나는 법, 결혼해서 떠나는 법, 일을 하기 위해 떠나는 법이 있다. 첫 번째 죽어서 떠날 때는 저승사자라는 인연을 따라가는 것이고, 결혼해서 떠나는 것은 배우자라는 인연을 따라가는 것이고, 일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결혼은 털을 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지방에 살던 여성이 도시 남자를 만나 도시로 이동하기도 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생존은 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더 이상 그 터에서 먹고 살 거리가 없으면 터를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직장이나 일터는 터를 이동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직장을 잡으면서 이동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인연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위의 방법 외에도 국가의 도시개발이나 전쟁 같은 크고 굵직한 사건 등도 인간의 터에서 이동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한다. 도시개발은 어쩔 수 없이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경우이고, 전쟁으로 인한 피난도 마찬가지이다. 터의 장력보다 더 강한 것이 인연의 장력이므로 인연은 이동수를 만들어내는 중요 요건 중 하나이다. 만약 자신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 그것이 그 지역을 뚫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터와 이별할 때, 이사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듯 터와 사람도 만나고 헤어진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인연만큼 감정적이지는 않지만 터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조우를 한다. 보이지 않는 터신과 나라는 에너지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터와의 궁합이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람과의 이별은 슬프지만 터와의 이별은 아쉽다라는 감정 상태로 나타난다. 내가 오랜 시간 머물렀고 나의 흔적과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 바로 터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머무는 곳에는 에너지장이 형성된다. 빈집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생기 에너지가 돌듯 빈터에 인간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터의 기운이 살아난다. 인간의 삶 속에 묻어있는 온갖 감정들이 한 공간에 배출이 되고 그 에너지들이 모여 터의 기운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과 터가 만나 만들어낸 에너지장은 살아 움직이듯 다른 인연을 불러들이고 거두어내며 고유 에너지장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는 자신이 살던 터에서 이사를 한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터와 이별을 하는 것이다. 터와의 이별은 지난 과거 경험과의 이별이기도 하다. 자신이 머물렀던 터에는 나의 기운이 묻어 있고 그 공간에는 나의 에너지가 스며 있기 때문에 터와의 이별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터와의 이별이 찾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주기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이사에 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사나 이동수를 살펴보면 직장이 이동을 하거나 혹은 자녀의 학원 문제로 혹은 돈이 생겼거나 돈이 부족할 때 이동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사나 이동수는 에너지가 차올랐을 때 혹은 떨어졌을 때 물질화가 되어 나타나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의 이사가 있다. 운이 상승해서 이사를 하느냐, 운이 하강해서 이사를 하느냐. 이사는 운이 상승해서 하는 것이 좋다. 운이 상승하면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지만 운이 하강할 때는 공부할 집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버거운 상황의 장소로 이동이 되는 것이다. 공부할 때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가 주어진다. 여기에서 공부라 함은 지식적 공부가 아닌 인생과 삶에 대한 고찰 및 스스로 무언가를 뚫고 나갈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공부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정보를 흡수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터에는 그 지역 특유의 진동이 있다. 그 진동 에너지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터신인데, 터신은 특정 장소를 관찰하고 터신은 특정 장소를 관할하고 보호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과 비슷한 에너지 상태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터줏대감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터의 주인을 터줏대감이라고 한다. 이사를 갈 때 그 터의 터신을 알아보려면 그 동네나 건물에서 오래 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된다. 오래 산 사람과 그 터신은 비슷한 에너지 파장대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서로 에너지 파장대가 맞기 때문에 오래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공적으로 살면 그 지역의 지역 대신이 되기도 한다. 이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도 머물던 자리와 뜬 자리는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그 흔적을 지워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떠난 자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주면 좋다. 즉,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를 할 때 마음속으로 그동안 안전하게 이 터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 남기고 떠난다면 에너지적으로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이사 신고를 하듯 신의 세계에도 신고가 필요한 법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지금의 시기에 맞게 이사를 나갈 때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동안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이다. 터와의 이별은 곧 내 과거와의 이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사를 통해 과거의 묵은 때를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사를 하면서 새 집과 새 가구를 마련하듯 우리의 마음도 새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터와의 만남은 이별은 사람의 만남과 이별만큼이나 중요한 만남이 된다. 터의 에너지 저항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땅에서는 자신감을 갖는다. 예전 TV에서 동남아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나라 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차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자기 나라, 자기 땅은 잘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이다. 사람은 새로운 땅에 처음 가면 에너지 저항감을 느끼고 위축되지만 그 땅에 익숙해지면 에너지 저항감이 사라진다. 우리도 전혀 생소한 나라에 처음 방문을 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위축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그 나라를 재방문하면 그 땅의 기운을 알기 때문에 저항감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은 미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두려움 혹은 설레는 마음을 품지만 여러 차례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처음 가는 지역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새로운 지역이나 장소에서는 인간의 오감이 모든 사물들의 정보를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곳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모두 받아들인 뒤에는 우리의 감각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여러 번 밟을수록 피곤함은 덜해진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밟으면 새로운 장소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정보를 알면 자신감이 생기고 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면 불안감 또는 두려움이 발생한다. 안다는 것은 힘이다. 많이 아는 만큼, 많이 가진 만큼 인간은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터와 전생. 자신이 밟는 터는 그냥 밟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만나는 인연은 그냥 만나는 인연이 아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번 삶만 살았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조상이자 후손이다. 인간이 살았던 여러 번의 생 가운데 인간은 자신이 끌리는 터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당사자가 죽었던 장소는 더 강한 끌림의 인력이 발생한다. 만약 전쟁통에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에서 죽었다면 다음 생에는 자신이 죽었던 그 지역에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육신의 흔적이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에너지가 또다시 끌려오게 되는 것이다. 한이 서린 곳, 에너지가 뭉친 곳에 귀신이 찾아들듯 인간이 다시 탄생할 때는 자신이 최후를 맞이했던 지역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자신의 카르마 인연줄을 찾아 들어온다. 서로 간 인연이 없으면 연을 맺을 수 없다. 부부의 인연의 경우 터를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제공하는 인연이다. 부부는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연이다. 처음 인연과 인연이 만날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감정이 떠오르기도 한다. 어떤 이는 설렘의 마음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강한 끌림과 강한 거부는 상대와 전생의 연이 있기 때문에 드는 에너지적 감성이다. 여기에서 인연을 만날 때 왠지 모르게 낯이 있고 익숙한 느낌이라면 전생의 연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땅 중에서도 설렘을 간직한 땅이 있다. 이런 경우 전생과 깊은 연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땅도 여러 번 밟으면 친해진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친해지듯 사람과 땅이 친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운에 익숙해진다. 그렇게 땅을 여러 번 밟으면서 땅과 친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한 번 밟았던 터를 또 밟게 된다. 전생에도 밟았고 현생에도 밟는다. 전생에 왕궁과 연관된 사람과 왕궁 근처에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도 다시 왕궁과 그 주변을 맴돈다. 터는 배움의 환경을 제공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터는 매우 중요하다. 고사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하였다는 이야기다. 자식 교육에 신경 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요즘의 엄마들은 학군이 좋은 곳으로 애써 이사를 가려고 하는 편이다. 주변에 학원과 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최적의 공부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터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배움의 공부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보고 자라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과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의 성향이 다른 것은 그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자라난다. 터는 자신의 에너지와 잘 맞는 지역에 앉으면 가장 좋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할 때 이사를 한다. 에너지가 상승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가 하락하면서 본래 살던 곳보다 작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공간이 커졌다는 것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수축하였다는 뜻이다.
기운이 커지면 그만큼 큰 공간을 차지하고 기운이 수축하면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작은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살 때는 서로 간 풀어야 할 카르마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이다. 어느 정도 카르마가 끝나게 되면 서로 분리되면서 각자 자신의 위치로 가게 된다. 망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거나 에너지가 하락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고 집도 내주어야 하며 더 작은 집에 옹기종기 모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는 될 수 있으면 에너지가 상승해서 이사를 가야 좋은 것이다. 산이나 시골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기운이 떨어졌을 때 자연 에너지를 보충하러 산이나 시골로 들어가는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명퇴를 하거나 물질 시스템에서 쫓겨나가는 곳이 바로 산이다. 일단 망한 사람은 산이나 시골로 가서 3년간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고 채운 뒤 에너지가 찼을 때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이나 자연은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사 지역을 정할 때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밟아보았던 익숙한 곳에 집을 얻는다. 한 번 밟아본 터는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터로의 이동은 저항이 조금 강한 편이다.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터의 적응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필요하다. 아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일 경우 저항감은 덜하지만 전혀 새로운 곳은 새롭게 정보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는 법이다. 우리의 눈은 한 번 본 것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볼 때는 집중도가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것을 볼 때는 그만큼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방어막의 에너지도 함께 가동되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이사를 갈 것이라면 이사 가는 곳의 터를 여러 번 밟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역을 답사하면서 어떤 환경이 놓여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터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기운이 터의 기운을 바꾼다. 과거의 풍수와 현대의 풍수는 많이 달라졌다.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터에 맞추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이 터를 바꾸면서 살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세상은 인간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터와 사람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터의 기운이 살고 죽고가 달려있다. 사람의 기운이 터의 기운을 바꾸는 시대이다. 음울한 사람은 음울한 터를 좋아하고 밝은 사람은 밝은 터를 좋아한다. 또한 터와 사람도 비슷한 파장대에서 진동한다.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듯 터도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법이다. 깨끗한 곳에는 깨끗한 기운이 서린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여기저기 둘러봐도 휴지통은 보이지 않고 휴지는 버려야 할 것 같아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쓰레기 더미가 모여 있는 곳에 휴지를 던졌다. 깨끗한 길바닥에는 이상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었지만 쓰레기 더미가 모여 있으니 이곳에는 버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다. 그러다 문득 왜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깨끗한 곳은 왠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만 이미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공간에는 누구든 쉽게 쓰레기를 던져놓는다. 어떤 장소에 처음 한 명이 쓰레기를 버리면 다음 사람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너도 나도 버리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만다. 한 번 뚫린 에너지장은 다음 에너지장이 들어오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곳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될 것만 같다. 이런 곳은 누군가 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도 못한다. 그런 곳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질서도 잡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청소를 하다가 전자기기가 더러워졌을 때는 막 사용하다가 깨끗이 닦아놓고 나면 새 것같이 조심스럽게 다룬다. 물건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깨끗한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이 서린다. 물질이나 공간의 에너지장도 그러한데 사람의 에너지장도 이와 비슷하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에너지가 형성된다. 그러나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기도 쉽다.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를 해주듯 사람도 자기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관리란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명품 매장에서는 명품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저것 쉽게 만져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운이 서린다. 이것은 곧 자신의 보호막이 된다. 반대로 쉬워 보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쉽게 들어온다. 이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외부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다. 깔끔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 상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왠지 조심스럽게 대해 주어야 할 것만 같다. 자기 관리가 깔끔한 사람의 단점은 맑은 물에 물고기 안 산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 기기도 깨끗한 기기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헛것이 된 기기는 막 다룬다. 그래서 자기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에 따라 자기 환경을 바꾸어 주면 된다. 일단 깔끔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만든다. 반면에 조금은 얼렁뚱땅 서투르면 상대로 하여금 방심을 하게 만든다. 상대는 내가 낸 기운에 반응하는 것이고 내가 허용한 만큼 들어온다. 즉 내가 내보낸 에너지만큼 되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먼저 가져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상대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고 싶다면 자신부터 편안해져야 한다. 또한 상대가 자신을 어렵게 생각했으면 한다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위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만큼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다. 자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습관을 완전히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기운은 내가 내보내는 만큼 되돌아온다. 상대는 당신의 기운을 고스란히 느끼고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에 따라 반응한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 반응해야 나오는 행동들이다.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무시한다면 그러하게끔 환경을 만든 자신의 잘못이다. 자신의 환경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도 나요. 사람을 밀어내는 것도 나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